화작 보시면 항상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다시피 이제 세 개 파트죠. 자, 첫 번째는 이제 화법. 자, 두 번째는 화법과 작문 복합. 그 다음 마지막은 작문.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 먼저 우리 35에서 37을 볼 겁니다. 자, 35에서 37은, 자, 우리가 발표 영역의 화법인데, 이제 제가 언매 해설할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자, 언매 지문들 중에 이제 매체는 다 읽고 푸는 방식과 이제 이 정보를 왔다 갔다 조합하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를 모두 써봤는데 저는 모두 읽고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어. 화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네들이 보통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는 분들은 좀 불안해서 그래. 무슨 불안이냐면 글을 다 읽고 문제를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불안이요. 자, 그 불안은 조금 넣어두시고, 자,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든 어쨌든 요 1, 2, 3, 4, 5문단에 이르는 발표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35, 36, 37 잘 푸는 거야. 순서대로 쭉쭉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화작은. 자, 먼저 35번을 보시면, 자, 35번에 이제 요 친구는 답은 4번이죠. 자, 답은 간단합니다. 청중의 질문을 듣고 자, 그에 답한다라고 하는데, 자, 청중한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1문단의 내용은 있지만, 자, 청중이 질문하는 장면은 아예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답과 관련된 거 말고, 자, 1번 선지의 개념은 좀 잡고 가자. 화작도 가끔 자,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 자, 1번 선지에 보면, 자, 거기 자,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준언어적 개념에 대한 이제 이해가 없으신 분들 아니면 조금 옅으신 분들은 당황해. 준언어가 뭐지? 이런단 말이야. 자, 기본적으로 준언어라고 하는 말과 자, 반언어라고 하는 적 표현이라는 말과 자, 그리고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언어적 표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글, 텍스트 그 자체를 의미를 하고, 자, 여기서 준과 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언어에 준한다. 그리고 언어와 자, 언어에 반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여기서 이 반언어라고 하는 말은 자, 언어적 표현이 자, 함께 있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 자, 굳이 말과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이나 자, 뭐 행동 같은 것들 있죠. 뭐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리 오라든지. 자, 이걸 굳이 말이랑 함께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뭐 행동 같은 것들이 주로 반언어적 표현이고, 자, 준언어적 표현은 항상 자,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억양등이 있어요. 억양등. 자, 그래서 언어적 표현과 함께 있어야 되냐, 함께 있지 않아도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자, 그게 준언어와 반언어의 차이거든. 자, 그러면 1번에 준언어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있어요? 1번에 1문단에 자, 가장 마지막 줄에 천천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야. 자, 사이테스라고 하는 자,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천천히 읽어주는 거라고. 근데 읽어주는 건 언어적 표현과 같이 발화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자, 맞는 소리다라고 하는 건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작 역시도요. 자, 그러면은 35번 이렇게. 자, 그다음 36번. 자, 이 친구는 답이 4번이겠네. 자, 자료 파악 역시도 글의 맥락을 이해한 이후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료 3을 봐봐. 자, 사이테스의 부속서별 등재 수가 비율로 나타나 있는데, 자, 멸종 위기 위험도에 따라 구분한 사이테스 종의 수를 보여준대. 자, 등재 종수니까 수를 보여주는 자료인 건 당연히 맞겠죠. 자, 우리는 이게 멸종 위기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게 맞느냐. 일단 자료 3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만, 자, 이게 3문단에 보면 자, 사이테스는 생물종을 멸종위기 위험 정도에 따라 부속서 1, 2, 3에 구분하여 등재한다. 자, 이런 말이니까 자, 1, 2, 3 순으로 자, 멸종위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 2 가장 높다. 자, 어쨌든 이 친구는 4번으로 잘 골라줄 수 있다. 자, 다음 37번. 자, 37번은 학생의 반응이죠. 항상 화작의 요 마지막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자, 1번에 보면 자, 학생 1은요.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해 추가적 정보를 탐색하려 한데, 추가적 정보가 뭐냐? 자, 여기 발표를 듣고 사이테스 종에 해당되는 식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집에 있는 선인장도 사이테스 종에 해당하는지 찾아봐야겠대. 그러면 자, 이 발표에서는 선인장이 사이테스 종이다라고 하는 건 언급이 안 됐다는 거지. 자, 이걸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이랑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8에서 42번. 자, 문제가 제일 많죠.
자, 자, 38에서 42번은 자, 보자. 작성한 비평문과 면접이 있습니다. 자, 비평문이 장문의 영역이고, 자, 그 다음 이제 면접인가요? 자, 이 면접이 화법과 관련이 돼 있겠죠. 자, 이 둘과는 항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문제는 뭐처럼 풀어도 되냐면, 자, 우리 문학에서 복합지문 있죠. 가나다로 나뉘는. 자, 그런 것처럼 푸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자, 가를 쭉 읽고, 자, 38번 봐봐. 38번 문제가 나랑 관련이 없죠. 그러면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가를 쭉 읽었다는 가정하에, 자, 38번부터 보면, 자, 38번에, 자, 우리 1번을 보세요. 1번을 보시면, 자, 인증샷 현상의 구체적 사례들을 일관된 관점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관적 관점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하는 말인데, 가의 비평문은 항상 긍정하고 있죠. 그죠? 자,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지만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라고 하면서 쭉쭉쭉 나열 열거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38번이 먼저 해결이 되고요. 자, 그럼 우린 나를 안 읽었는데, 자, 39번에 고쳐쓰기도 나랑 관련이 없어. 자, 근데 내가 이제 이거 풀면서, 화작 풀면서 너네들이 잠깐 당황을 했겠다 싶은 게 딱 두 문제 있거든. 자, 그게 뭐냐면 39번이랑 40번 문제. 자, 문제를 떠나서, 자, 여기에 특정 단어가 뭔가 걸렸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를 단어들이기도 한데, 자, 생각보다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자, 39번에는 뭐냐면 2번 선지가 답은 아닌데 2번 선지에 재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39번에 자, 오답 해설부터 하면, 자, 3번 보세요. 3번. 자, 고쳐쓰기인데 항상 고쳐쓰기는 고친 이후와 이전을 비교를 잘 합니다. 자, 보면 3번에 글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예상 독자를 명시한다. 자, 이건 누구들이 읽을 것 같아, 누구들이 볼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수정 전과 자, 후에 모두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예상 독자는. 자, 그래서 3번인 건데 39번의 2번 선지를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 자, 글에 제시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재언을 추가한다. 자, 추가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 재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재언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거고, 언이 말씀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자, 제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말. 자, 그러면은 쌤 모르는 단어가 자, 이렇게 수능에 풀 때도 나오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자, 몰라도 되는 게 너네들의 문제를 풀 때의 습관만 버리면 돼. 자, 보통 우리가 모르는 단어,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그걸 찍는 경향이 있다고. 자, 근데 그게 답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 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나머지 선지에서 혹시나 더 맞거나 더 틀린 게 없는지를 찾아. 자, 그러면 사실 2번의 재언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관련 없을지도 모르거든. 자, 그게 요런 문제였죠. 3번이 독자가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읽어내면 재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굳이는 몰라도 된다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고 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우리 40번 문제는 자, 나의 질문이 가를 읽고 작성한 메모고 나의 질문이니까요. 자, 이거는 지금 당장 풀 수는 없는 문제죠. 자, 그 다음 우리 41번 문제는 A 기호인데 여기는 나와 관련이 있고, 자, 다음 A에 들어갈 말은 역시 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읽어야 돼? 나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를 쭉 읽은 다음에 40, 41, 42를 순서대로 해결을 하셔도 되고, 자, 아니면 41에 나오는 이제 발화 방식이니까 41을 먼저 풀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41을 먼저 풀었습니다. 자, 41번에 자, A가 첫 문단이기 때문에 자, 여기 2번을 보시면, 자,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학생 2의 말, 학생 1에는 없고 학생 2를 봐야 되는데, 자, 학생 2의 가정은 보자. 여기 있죠? 만약 동아리에 들어오면 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근데 이 만약이라고 하는 표지를 학생 1은 따로 안 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다라고 보고, 자, 그 다음 또 쭉 읽어 내려갔겠죠? 읽어 내려가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번이 아니라 42번을 또 먼저 풀긴 했는데, 자, 글의 끝부분에 있으니까 맥락 이해가 잘 된 시점에서, 자, 타인의 평가 인용과 실제 경험을 언급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간단했을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자, 선생님들께 성실함의 대명사라는 말, 이게 타인의 평가를 인용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러한 성실함을 토대로 다양한 기사를 읽고 꾸준히 비평문을 작성해 왔습니다가 자, 이 글쓴이의 경험일 거니까 자, 1번 잘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 3점짜리인 40번 문제. 자, 이 문제의 답은 3번이었는데 자, 여기도 답과 관련 없는 선지에서 너네들을 탁 하고 걸리게 만드는 어휘가 하나 있어요. 자, 일단 3번을 보시면 자, 가의 디귿과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을 살폈는지에 관해 작성한 메모 2의 내용은 자, 나에서 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는지 여부. 자, 그래서 밝혔는지에 밑줄 치시고 자, 앞에 지문에 관점 관련된 내용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학생 2가 이래요. 그렇군요. 혹시 비평문을 쓰기 전에 인증샷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셨나요? 라고 물었지. 자, 검토를 했냐는 거는 확인을 했냐는 건데 그걸 그래 밝혔냐라고 하는 말은 딱히 안 하거든. 자,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자, 여기서도 자, 요 재현과 같은 자, 1번 선지인가요? 자, 1번 선지에 보면 자, 시의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시의성. 서준아, 시의성이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서 시의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으신 분 있나요? 생각보다 모의고사에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 매체 단원에서 시의성이라고 하는 말이 심심찮게 등장을 해. 근데 자,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 자, 시의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 맥락을 한번 볼 건데 자, 화제의 시의성에 관해 작성한 메모 1의 내용이래요. 자, 메모 1을 보면 인증샷 현상이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대. 그리고 필자의 관점이 뭔지래요.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화제의 시의성은 사회적인 관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 당시의 사회적인 자, 상황에 자, 들어맞는다. 자, 들어맞음이라고 하는 뜻이야. 자, 그래서 화제의 시의성은 자, 이 화제가 당시의 상황이나 사정과 딱 들어맞는지 여부를 말하는 성질인 거라고. 자, 그래서 시의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 번씩 등장하지만 자,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우리가 찍는 그런 걸 이제 그런 룰을 범하지 말고 이제 경험상 그래요. 자, 보통 이제 학생들이 어려울 만하게 인지하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보통 답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경향성의 문제고, 자, 그렇다라고 선지를 조금 더 면밀히 살피라는 말로 받아들여 주세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고, 자, 그 다음 43에서 45를 보시면, 자, 이 친구는 이제 순수 작문 문제죠. 자, 보시면 초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아, 요거는 작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뭐 지금의 화작은 거의 무조건 화법, 화작, 작문으로 그냥 유형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자, 굳이 이게 화법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푸는 게 크게 도움은 안 돼.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쭉 글을 읽고 난 다음에요. 자, 43번은 초고의 반영 여부니까 자, 5번 선지 볼게요. 자, 43번의 5번 선지를 보면 뭐래니? 자, 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관련해 미식 관광의 정책의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한다라고 하는데 자, 전과 후에 대한 비교가 딱히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자, 다음 44번은 자, 이 친구는 4번이네요. 자, 4번 보시면 자, 초고 3, 4문단에 제시된 미식관광의 각 효과를 포괄하도록 문단별로 단어를 찾아라. 자, 그리고 긍정적 관점이니까 식문화, 자, 그리고 경제, 자, 요런 말들이 언급이 됐고요. 자, 그리고 기여하는 방안이 긍정적 관점이겠죠. 자, 마지막 45번. 자, 제가 항상 이런 이제 자료 분석 문제는 자, 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요거 2번을 보세요. 자, 2번을 보시면 뭐랑 뭐를 활용한대? 자, 디귿을 활용해서 지역 대표 미식 식당이 관광객들의 여행 기간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디귿 보면 당일 여행을 오는 사람이 여기 이 이제 식문화를 뭐 식당이라고 하자. 자, 요런 이제 식당을 방문하는 게 목적으로 여행을 왔대. 자, 이거는 그냥 방문의 목적과 관련된 거지. 자, 2번처럼 여행 기간과는 관련이 없단 말이야. 만약에 여행 기간이랑 관련이 있었다면 여기를 돌아보기 위해 저희는 원래 하루만 오려고 했는데 2박 3일로 일정을 늘렸어요. 이런 말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작은 뭐 딱히 오답을 해설하는 건